예, 그거는 이 스마트 시대에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산업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죠. 그걸 작업 라인이라고 그래요. 작업 라인이 이제 돌아갈 때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대표적인 노동은 각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노동의 질을 계산할 때 얼마나 같은 장소에 있었느냐 하는 그 시간, 양이 노동에 대한 평가였고요. 지금은 얼마나 같은 장소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가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개인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진화된 업무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문한 질문입니다만은 이 스마트워크가 되거나 이른바 네트워킹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거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또는 정보화의 적응도가 떨어지는 국민들한테 또 다른 격차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 것이죠? 저는 이 스마트워크가 되면은 정보화의 격차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극복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지만은 외국과 달리 정보화 격차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연령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보화 격차가 제일 심한 게 여기 앉아 계신 이 젊은 분들하고 저희 세대인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제가 어디 가면은 우선 저를 무조건 컴맹 취급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은 컴퓨터 잘 모른다, 스마트폰 쓸 줄 모른다, 이렇게 일단 접고 들고 젊은 사람이면 이건 뭐 다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는 연령 집단에 따라서 생기고 경제적인 소득 집단에 따른 정보 격차는 참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고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느냐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그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참 저는 많이 고령층들도 지식정보사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식정보사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직장에서 퇴직을 하신 고령층의 분들도 일주일에 40시간 내지 48시간 노동이란 그 고정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3시간이든 12시간이든 자기의 지식과 기능을 사회를 위해서 쓰고 생산적인 노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바로 이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정보 격차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까 그 광역 통신 기반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을 골고루 볼 때 과연 지역 간의 정보화 격차는 없을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도 이 광대역 통신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이동통신망에서도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인 4G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광대역 통신망에 쉽게 접근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본인이 원하면은 초당 100메가바이트를 전송하는 100메가bps를 우리는 기본 인프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까지 미국을 광대역 통신망의 선진국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제시한 것이 2015년까지 100메가bps를 미국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이 되면 100mbps 시대를 넘어서서 전 가구의 20%가 1GBps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류가 이 디지털 문화에서도 세계에서 지금 점점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의 이 빠른 네트워크 기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되면은 국내의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해외로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잘 훈련받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벌써 국민들 사이에 체험되고 있듯이 이렇게 되면 이른바 집단지성의 진전이 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기하고자 하는 것이 집단지성입니다. 네. 그 전에 일하는 방식은 이제 세멘트의 그 사일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일로 방식처럼 수직적으로 일이 개통이 되었다면 스마트워크는 수평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간에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접속해가지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일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기는 것이 집단지성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바로 이 집단지성이 힘입니다. 그것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집단이 모여서 거기서 내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발전에 대한 지식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그 평범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또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이른바 정보화 민주주의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또 하나 돌아보게 되는 것은 자동차는 잘 만드는 나라가 교통사고 많이 내는 이런 그 오점이 있듯이 IT 강국인데 소프트는 좀 떨어진다. 컨텐츠가 약하다. 이런 지적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정보통신 선진국 중에서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처럼 취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처럼 발전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이 참 많았지만은 지금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크게 봐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하드웨어를 우리가 이렇게 성공시킬 때까지 우리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드웨어